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홍학순입니다. 이 전시 전체 주제가 운명 상담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능 미용실에서는 손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찾아드립니다. 이 뇌스캔이라는 방법으로 손님의 본능을 찾아서 그 본능을 본능 아바타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본능 미용실이거든요. 손님이랑 뇌스캔을 해서 손님의 본능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손님이 그걸 들으시면 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능 미용실은 손님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손님들의 거울이 되어드립니다. 보통 운명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곧 나의 본능, 내 안에 어떤 본능이 있을까? 나만의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소나무 씨앗은 미래가 되면 소나무가 될 거고 국화꽃 씨앗은 미래가 되면 국화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본질, 나의 본능을 찾으면 결국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그것이 곧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본능을 찾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능, 요즘의 본능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본능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도 한 번 찾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찾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은 가끔 가다가 머리 하고 싶으면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능도 여러 번 찾을 수가 있고 나의 본능을 은유와 상징을 담은 본능 캐릭터로 디자인해서 드리기 때문에 미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능 미용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릴 때마다 동그라미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그라미들이 친한 애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동그라미들끼리 짝을 지어줬어요. 짝꿍이 된 동그라미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동그라미 하나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밖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 과정들, 토끼 언어라고 제가 애칭하고 있는 기록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압축을 탁 해서 줄여놨는데 1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 주인공을 제가 윙크 토끼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토끼 언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그라미에서 나온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도 없고 수학도 없고 숫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언어가 없는 세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록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것과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뭔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번역이 된 물질, 그 물질이 번역되기 전에 있는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서 흐르는 것을 제가 일종의 저만의 표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토끼가 이제 그만 기록을 하지 않아도 돼 딱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딱 그랬더니 이제 알겠어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안 해도 얘네들은 살아있어요. 그때부터는 기록을 멈추고 가끔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다시 또 뭔가가 변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변해 있는 걸 저는 또 가끔 기록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토끼는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의 물질 세계 그 중간으로 옵니다. 왜냐면은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 물질 세계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 신호를 더 확실하게 재미있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 토끼가 중간에 와요. 중간에 오면서 자신의 앞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윙크를 합니다. 똑딱
똑딱. 왜 윙크를 하느냐? 이 두 세상에서 신호가 오가기 때문에 그 신호 때문에 윙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윙크 토끼입니다. 예. 그 새로운 저의 시도는 본능 디자이너를 모집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뇌스캔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능을 찾아주는데, 그럼 사람들은 저거는 홍학순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민에서 전시를 통해서 본능 디자이너를 모집을 했어요.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본능을 찾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면 할수록 즐겁고,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현상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경험했고 아주 보람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찾기 위해서는 뇌스캔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뇌스캔하는 방법은 이렇게 손님과 손을 맞댑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그 느낌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뇌스캔을 하면 손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어떤 영상으로 맛이나 색깔 이런 것이 섞여지면서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이 느낌은 마치 하면서 이것을 손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나 운율을 통해서 이 안에서 번역을 해서 손님께 우리의 일상의 보편적인 언어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손님은 이 본능 미용실의 과정이 끝나면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자신만의 본능 아바타를 갖게 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윙크 토끼와 사슴 이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는 전시가 끝나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워질 벽화 뭐하러 열심히 그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그리려고 했는데, 막상 계속 또 재미있게 또 열심히 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드는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기운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나중에 전시가 끝나고 갑자기 지워지면 일미수간 그 다음 전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확 지워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뒤에 있는 이 벽화를 압축 버전으로 캔버스에다가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네, 이거 지워져도 좀 그래도 좀 달래고 괜찮도록. 여하튼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본능 상담을 받기 위해서 손님이 바로 앞에 앉으시면 그 뒤로 이 벽화가 보이거든요. 뇌스캔과 본능 상담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이 뒤에 있는 벽화를 보시는 거예요. 싹 보시면서 그 손님의 또 눈동자의 눈의 느낌이 또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 상담은 본능 상담하는 그 본능 디자이너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벽화와 손님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본능 미용실 예전에도 했지만 이번 밀민에서 하는 본능 미용실은 중요한 차별성이 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 토끼 언어는 토끼 책에 기록됐는데 전시 기간 동안 10,000페이지 정도 중에서 일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시간에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winktoki.com 이쪽으로 오시면 그 토끼 언어의 여러 가지 샘플이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